네, 안녕하세요. 네, 저 노동연구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정희라고 하고요. 오늘 이 집배 노동자들의 이 장시간 노동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법적인 권리조차도 제대로 쓸 수 없는 그런 제도적인 모순들에 대해서 저희가 실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현실이 어떤지를 좀 말씀드리고요. 이후 대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노력들이 같이 좀 수반되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의견 드리는 걸로 제 발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가 국회이고요. 국회라는 자리는 이 법을 만드는 입법하는 기관입니다. 우리 많은 법들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헌법에 보면 제32조에 이렇게 나옵니다. 근로조건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해야 된다라고 규정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뭐 저희가 이제 그 기존에 다른 곳에서 실태조사한 내용들도 좀 같이 확인하고 했지만 실태조사이기 때문에 아주 엄밀한 근로시간이 조사가 되진 않았을 수는 있겠으나 많은 분들이 설문지에 응답하시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비단 이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가면서까지 이렇게 장시간 노동, 열악한 근로조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뿐이 아니라 우리가 일터에서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의 토론을 통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발현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고요. 다른 또 하나는 이 자리에 아까 국회의장님서부터 많은 국회의원들께서 오셔서 문제 심각성들을 공유하시고 앞으로 어떤 개선책을 내보자라고 말씀들 해주셨는데 오늘 그런 약속을 받아낸 것의 가장 큰 힘은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주신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가장 기본되는 어떤 노동자들의 단결체로서 노동조합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그리고 우리가 낸 목소리의 존엄을 보장받는 그런 사회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안고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실태조사한 내용은 아주 자세하게 지금 자료집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허락받은 시간이 지금 20분 가량인데요. 자료집 내용을 보면 대략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들만 제가 강조해서 지나가고 마지막에 크게 시사점 부분에서 세 가지를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부터 올해까지 지금 집배 업무에 종사하시다가 사망하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다시 한번 그분들의 명복을 빌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토론회를 위해서 우종노조랑 같이 협조해서 조합원들 실태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수는 이제 많은데 저희가 한 2,400명 전국에 집배 업무 종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설문지를 받았고요. 그래서 결측지 등등을 제외하고 2,077부의 유효 설문지를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뭐 연령은 40에서 49세가 제일 많고요. 근속연수 역시 11에서 20년이 가장 많습니다. 직종은 집배 우정 쪽에 종사하시는 분이 75.9%로 가장 많고요. 지역은 골고루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무 형태는 이제 시내 통상 쪽이 많고, 요거는 뭐 이후 보시게 될 그러니까 자신들 근무하는 그 거리를 확인하시는데 좀 참조하십사 저기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조사 결과 말씀드리기 전에 아마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께는 뭐 부연해서 설명드릴 필요도 없는 내용이겠지만 출근해서 우편물을 분류를 하고 출국을 해서 배달 업무를 한 뒤에 다시 귀소를 하고 이길 우편물을 분류를 해서 퇴근하는 이런 업무 프로세스를 갖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먼저 그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정한 근로시간이라는 것과 나의 실제 근로시간의 차이가 너무 크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먼저 그거를 응답을 하기를 원했거든요. 회사에서 정한 출근 시간이 몇 시냐? 10분 단위로 적어주십사라고 했더니 평균 8시로 나왔고요.
그런데 실제로 당신의 출근 시간은 언제냐 했더니 평균 7시 24분이 나왔습니다. 퇴근 시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 정한 거는 오후 6시 24분인데요. 실제 퇴근한 시각은 6시 54분입니다. 30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정리하면 왼쪽에는 회사가 정한 체류 시간입니다. 제가 체류 시간을 쓴 이유는 그 출근해서 퇴근하는 시간 동안 점심하고 휴게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외했을 경우에 회사가 정한 시간은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 24분에 퇴근하는 걸로 돼 있어서 체류하는 시간이 10.4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희 실제로 네가 근무한 시간이 어떠냐라고 물었을 때 7시 24분에 출근해서 오후 6시 54분. 그래서 실제로 체류하는 시간은 11.5시간으로 회사가 정한 것보다 일단 1시간 이상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사 시간, 휴게 시간 문제인데요. 요거는 아마 법이나 단협에서 정한 내용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점심시간하고 휴게 시간. 회사가 정한 시간이 몇 분이냐? 그런데 실제로 당신이 활용하고 있는 시간이 몇 분이냐라고 물었는데요. 식사 시간 같은 경우에는 아마 1시간으로 보장이 되어 있을 텐데 지금 회사에서 정한 거를 각기 좀 다른 방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54.6분이라고 했고요. 실제로 밥 먹는데 얼마의 시간을 쓰냐라고 했을 때 평균 22.9분이 나왔습니다. 저게 이 조사를 하면서 좀 놀랐던 건데 0분이라 하신 분들도 꽤나 많이 발견이 됐다라는 거죠. 결국 이 말씀인 즉슨 뭐 빵 같은 거를 그냥 사가지고 이동하면서 그냥 먹으면서 그냥 이동을 하시는 그런 사례들도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휴게 시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노동조합 단협상으로 1시간으로 추가로 보장돼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조합원들이 인지하고 있는 회사에서 정한 평균 휴게 시간은 30분이고요. 실제 쉬는 시간은 15.4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시간 중에 회사에서 정한 식사시간, 휴게 시간에 비해서 한 50분가량을 덜 쉬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평균 근로시간을 다시 한번 따져봤습니다. 평균 10.9시간으로 추정이 되었고, 평균으로 계산이 되었고, 여기에는 식사, 휴게 시간을 제외한 실제로 근무지에 이동하고 실제 집배 업무를 하는 그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월 평균 근로일수는 22일이라고 했고요. 이것을 기준으로 보면 월 실제로 근무하는 시간이 239.1시간, 연으로 따지면 2869.4시간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연간 노동시간 공약이 몇 시간이죠? 1800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지금 집배 노동자들의 실노동시간이 연간 2869시간입니다. 1000시간 이상 많다는 얘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하루 평균 총 시간의 근로가 몇 시간이냐라고 했을 때 하루 2.9시간이 나옵니다. 앞서 10.9시간이고 근로기준법에 정한 것이 8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의 근로가 2.9시간이고요. 그리고 월, 연 이렇게 더 확대가 되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근무시간 중에 시간의 근로 수당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이 얼마냐라고 물었더니 2시간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답변이 제일 많았습니다. 1시간, 2시간을 합치면 거의 한 80%, 90% 가까운 수치가 나옵니다. 월평균 토요일에 근무하는 횟수는 2.1일입니다. 회사에서 우정사업본부 오늘 아마 발표 토론으로 아마 나오시는 분께서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본부 쪽에서 얘기하는 시간보다는 더 많은 것으로 확인이 좀 됐고요. 그다음에 토요일날 평균 몇 시간 일하냐라고 물었더니 한 6시간 정도 일한다는 분이 한 절반 정도였는데 그 이상으로 일하시는 분도 절반가량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연차 휴가분이 보통 연가라고 여러분들 이제 부르실 텐데요. 연가가 발생한, 그러니까 이제 앞서 이제 근속연수랑 같이 대별시켜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평균 19.1일이 발생했다고 했고요. 실적 얼마를 썼느냐라고 했더니 3.4일을 썼다고 합니다. 지정된 연가 일수하고 실제 사용한 연가 일수의 차이가 한 16일 정도 됩니다. 앞서 제가 근로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여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률로 몇 분이다, 몇 분을 쉴 수 있고 며칠을 쉴 수 있고 몇 시간을 쉴 수 있고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그 보장된 시간만큼을 내가 내 일터에서 그 권리를 활용할 수 있는가라는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주어진 연가 일수도 반을 못 채우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16일가량이나 못 쓰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왜 사용하지 못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가장 많은 답변이 동료에게 피해를 주기 싫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업무량이 너무 과중하기 때문이다. 요 1, 2순위를 합쳐서 다시 말씀드리면 동료에게 피해를 주기 싫다, 업무량 과중, 과도한 겸배, 연차를 쓸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 뭐 이런 답변을 해주셨는데 결국 이 말인즉슨 내가 쉬게 되면은 내 동료가 피해를 보게 된다라는 거. 이 말은 구조적으로 내가 쉴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주당 연장근로 12시간 이상을 지금 근로기준법상으로는 12시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돼. 물론 이제 시간 특례에 관한 이 조항이 있어서 좀 별개 문제를 한다 하더라도 연장근로 12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횟수가 가장 많은 수가 한 달에 2번, 한 달에 1번 정도 쓴다고 하고 있습니다. 매주 쓴다는 분도 4분의 1 가량 차지를 했고요. 한 달에 1번 미만 쓰고 없다라는 답변을 제외하면은 거의 한 뭐 90% 가까운 분들이 한 달에 2번 이상, 3번 아니면 매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근로시간이 왜 그렇게 증가하냐라고 1, 2순위 합쳐서 보겠습니다. 압도적인 다수 90%가 절대적으로 인원이 부족하다라는 말을 한 목소리로 해주셨고요. 그리고 연가나 병가나 휴직이나 휴가 등을 대체할 사람이 없다. 요거는 좀 다른 말이죠. 그러니까 정규 인력이 부족한 게 일단 가장 먼저고, 그리고 내가 쉬었을 때 내 일자리를 누군가가 내 동료가 더 힘들어지는 방식 말고 다른 대체자가 있어서 해줄 수 있는지 그게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던 겁니다. 업무량 보겠습니다. 이동거리는 20에서 40km 가장 많이 나왔는데요. 저희 조사에서 시내 통상이 많은 그 결과로 보여지고, 이 밀집도로 따지면 좀 다른 얘기입니다. 지역적 밀집도를 보게 되면은 밀집이 돼 있다, 보통이다, 흩어져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어떤 그 건물들을 주로 가는지를 이렇게 물어봤었던 거고요. 배송 물량, 그러니까 배달하는 물량들 처리 건수를 봤더니 1,151건입니다. 요거 좀 기록해 두셨다가 이후 그 제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어느 정도나 이 우본에서 얘기하시는 거랑 좀 차이가 나는지 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동 거리별로 봤을 때 뭐 이런 특징들이 좀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 하나 좀 특징적인 것은 저희가 추후에 그 건강 상태를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건강 상태가 나쁘다라고 답변하신 분들의 배달 물량 건수가 더 많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확인이 좀 됩니다. 하루 평균 그 처리하는 어떤 그 배달 물량이 적절하냐라고 물었더니 3분의 2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건강 상태에 따라 다시 한번 봤더니 그 건강 상태별로 건강 상태가 나쁘다라고 했을 때 이제 추가되는 어떤 근로 시간이 훨씬 더 그 많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좀 논란이 많이 될 수 있는 집배 부하량 시스템인데요. 우본에서 나온 자료 뒤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겠지만은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어떤 그 우체국에서는 오히려 이 집배 부하량 시스템에서 정황급보다 인력이 더 많은 데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저희 조사에 응답하신 분들은 이 부하량 시스템 자체가 내가 하고 있는 업무량을 절대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건강 상태 물어봤으면 업무량이 건강 상태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나쁘다라는 답변이 절반이 물론 이제 자가 진단이긴 한데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질병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고혈압, 뭐 콜레스테롤 이상, 당뇨, 뭐 심근경색 등등 해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하나 이상의 질병으로 진단받은 바가 있다라고 답변해 주셨고요. 퇴근 후에 너 어떠냐라고 물었더니 아무 일도 하기 싫다라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자는 시간 말고 한 2시간 반, 3시간 좀 못 미치는 시간을 휴게를 하는데, 휴게 중에는 주로는 TV 시청을 하거나 아무것도 안 한다는 답변이 많았고요. 하루 6시간 정도 수면에 취하고 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좋지 않다는 답변 역시 4분의 3 정도 차지했습니다.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서 수면 중에 깬 경험이 압도적으로 많은, 거의 대다수가 그런 경험이 있다라고 답변해 주셨고요. 감정노동은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고, 제가 이 시간상으로 많이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과다한 서비스 요구 많고 업무 시에 감정 억압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언어 폭력이나 폭력을 당한 경험도 있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경우 연간 한 4.4회 정도 안전사고를 당한 경험이 있다라고 하셨고 가장 압도적인 다수가 요건 중복 응답인데요. 오토바이 주행을 하다가 넘어져 미끄러지는 뭐 노면 상태나 아니면 뭐 그날의 일기에 따라 비가 오거나 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요. 무거운 물체를 운반하는 중에 허리를 삐끗하거나 이런 사고들이 많았고 뭐 등등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역시 연가 사용 일수랑 같이 이제 맞물리는 부분인데 사고로 인해서 병가를 사용한 적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71%가 사용한 적이 없다라고 했어요. 사용한 사람이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얼마나 며칠을 썼냐라고 했는데 평균 15.1일인데요. 흥미로운 것은 29일 이상이 17%를 차지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 아주 중증 사고, 심각한 사고로 인해서 중증의 질환을 얻었다라는 거를 입증을 하고 있고요. 근무 중 경험했던 질병은 근골격계 질환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수면증, 불면증, 수면 부족 많고요. 심리적인 불안까지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역시 병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연평균 병가 일수는 16일이 역시 29일 이상이 좀 눈에 띄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업무와 관련된 사고나 부상의 질병에 대해서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았느냐라고 물었는데 절반이 그렇지 않다라고 주로는 공상 처리를 많이 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조합원들한테 근로조건이 현 상태에서 어떤 지점이 더 개선이 됐으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보면서 토요일 택배를 물어봤더니 불필요하다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근로시간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뭐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라고 물었더니 80%가 넘는 사람들이 인력을 확충해, 정규 인력을 확충해 주라. 비단 연차나 병가나 이런 걸 대체할 수 있는 예비 인력 확보는 14.3%인데 정규 인력 확충해 달라는 답변은 82%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1, 2순위 합쳐서 더 물어봐도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인력 충원이 그러면 너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더니 95%가 매우 필요하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얼마나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50% 넘는 사람이 20% 넘게, 그러니까 뭐 심지어 지금의 절반 이상 늘어야 된다라고 한 사람도 한 12.3% 정도 차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건강 상태별로는 건강 상태가 나쁠수록 인력 충원의 필요성을 더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상 제가 간략하게 저희가 조사한 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 조사 결과를 보면서 한 3가지 정도 시사점을 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실태 조사를 노사가 공동으로 해야 된다. 이거는 대책 마련을 위해서도 실제 우리가 지금 처한 상태가 뭔지를 정확하게 사측도 노측도 수긍할 정도 수준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뭐냐면 우본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겠습니다. 우본은 뭐라냐고 얘기하냐면은 근로기준법상 왼쪽이 근로기준법이고요. 가운데가 집배원의 평균 근로시간 우본이 측정한 것인데 보면은 오히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것보다 집배원들이 근로를 덜 한다, 근로시간이 더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봅시다. 저희 조사랑 비교를 해봤습니다. 하루 평균 근로시간 왼쪽 게 우본에서 얘기하는 거는 10.1시간인데요. 저희 조사에서는 10.9로 나왔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나 더 참조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서 노동자 운동연구소에서 발표하신 내용들을 봤더니 저희 조사랑 상당히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보시면 주당 근로시간 같은 경우에 우본에서 얘기하는 거는 48.7시간입니다. 그런데 노동자운동연구소는 55.9, 저희 연구에서는 55.2시간으로 측정이 됐고요. 월평균, 연평균 유사합니다. 저희 조사랑 노동자운동연구소의 조사 결과가 상당히 유사하고 우본에서 내놓은 자료는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앞서 많은 분들이 그 노동청에서 조사한 내용도 얘기해 주셨는데 대전지방노동청이 충청지방 우정청에서 자료를 제공받아서 그 초과 근로시간 현황을 이렇게 발표를 한 바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아산이 주당 초과 근로시간이 64.4시간, 대전 61.8시간 등등해서 요 4개 관서의 평균이 57.8시간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교해서 보실게요.
저희 조사 결과에서 월 평균 초과 근로 시간이 65.8시간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충청지방우정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산, 대전, 유성, 세종, 서초 약간 이제 지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아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조사 결과랑 거의 유사한 64.4로 나왔습니다. 상대적으로 우정사업본부는 52.2시간이 월 평균 초과해서 근로하는 시간이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 거죠. 이 4개 관서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 후보는 여기는 특별히 일이 좀 많은 지역이어서, 그러니까 이 전국의 우체국도 일이 많은 데랑 없는 데랑 차이가 당연히 있겠죠. 그런 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특히 예를 들면 아산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9월에 지금 70.9, 2017년 1월 75.7, 뭐 가까이 4월에 79.7도 있고요. 두 번째 줄 대전 유성 2016년 9월을 보시면은 초과 근로 1시간입니다. 초과 근로 1시간이 103시간이 넘는 그런 사례들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본에서 확인하고 있는 것은 월평균 초과 근로 시간은 우리는 50.2다. 물론 이게 이 몇몇 관서를 한 거랑 전국 평균을 한 것의 차이에서 뭐 비롯된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너무나 현격한 차이이기 때문에 관서별로 이렇게 근로시간 차이가 난다는 것도 또 한편의 문제로 지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다른 방식으로 되지 않았느냐 각각이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본에서 조사한 것은 2016년 전국의 집배원 16,000명을 복무기록 조사를 통해서 한 거고요. 노동자건강연구소는 이 집배노조에 가입된 조합원 183명을 대상으로 해서 초과 근무 세부 내역을 다 하나하나 뜯어서 조사를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조사는 아까 그 4개의 관서 보여드렸던 거기는 근로감독관이 우체국 현직 출장을 가서 면담하고 관련 서류를 확인한 결과고요. 저희 실태조사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근, 퇴근 시간 회사에서 정한 바 실제, 식사 시간, 휴게 시간 회사에서 정한 바 실제 이렇게 해서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셨던 것처럼 우정사업본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3개의 연구 결과가 상당히 유사한 점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우정사업본부에서 복무기록을 주로 조사해서 이 결과치를 냈다라는 건데 실제 서류에 남겨지는 복무기록이라는 것과 실제 내가 일하는 노동시간 간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사 역시도 집배 노동자들로부터 답변서를 쓰세요라고 한 거기 때문에 실제 이분들의 복무 기록을 보면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 결과가 무조건 100% 정확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저희도 조사가 2천여 명을 상대로 한 거기 때문에 전체를 다 전수조사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본 조사 결과를 제외한 나머지 3개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 현실인가에 대한 더 궁금증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책 마련을 위해서라도 기본적인 팩트 체크를 명확하게 하자라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이 정도의 회사에서 정한 체류 시간과 실제 체류 시간 차이가 난다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리고 연가 사용 실태에서도 미사용한 것이 연간 16일 정도 차지한다라는 것은 실제 이 근로 조건이 얼마나 더 열악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고 있고 그 이유가 내가 안 하면 내 동료가 해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은 서로 짐 떠넘기기 식으로 일이 새로운 사람이 충원돼서가 아니라 내가 아니면 남이 해야 되는 그래서 미안해서 못 쉬겠다. 이런 조직 문화는 바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업무량 분석입니다. 우본에서 낸 자료가 재미가 있는 게 연간 근로 시간이 어쨌든 줄고 있다는 거거든요. 2012년에서 2016년을 비교해서 보시면 한 200시간 가까이 200시간까지는 아니 150시간 정도 줄었죠. 그러고 배달 물량도 줄어서 2016년의 경우에는 1000통 이하로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지방우정청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은 대전지방노동청 산하 4개 우체국의 1일 평균 배달 물량이 1000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저희 조사 결과에서도 1151.4건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우정사업본부가
대전 쪽은 요새 워낙 바쁜 지역이어서 그렇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 조사 결과에서는 앞서 보신 것처럼 전국을 골고루 커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바쁜 우체국만 저희가 따로 떼서 조사를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평균 배달 물량이 이 정도로 나온다라는 것은 역시 또 우본 자료와 저희 쪽 자료 그리고 대전 지방노동청에서 조사한 자료 간에 엄청난 격차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본에서 얘기하는 것은 최근 5년간 우편 물량은 엄청 줄었다. 그런데 집배 인력은 오히려 증원을 했다. 그리고 집배 순로 구분기도 보급을 해가지고 자동화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집배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 이건 더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 조사 결과에서는 95%에 가까우신 분들이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라고 전혀 상반된 결과를 내놓고 계십니다. 우편 물량이 줄었고 대신에 집배 인력은 늘었는데 노동자들은 나 힘들어 죽겠다. 인력 더 달라. 이 무슨 미스테리인가요? 여기에 핵심은 우편 물량은 줄었으나 남아있는 물량이 어떤 물량인가? 어디에 주로 배달하는 물량인가? 라는 차이일 테고요. 그리고 집배 순로 구분기 같은 경우도 보급은 되어서 일정하게 우본에서는 초과근로의 일정 부분은 순로 구분기가 자동으로 그 구분을 해주는 동안 집배 노동자들이 일정하게 대기하는 시간도 포함되어 있어서 초과근로 시간이 많다라고 얘기하지만 너네 대기 시간도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배 업무를 담당하는 우체국 중에 70%가 넘는 우체국의 순로 구분기가 보급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표적인 사례로 얘기하기는 아직은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업무량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그 인식의 차이들 그래서 도대체 뭐가 사실인 건지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가장 노동조합에서 많이 문제 제기하시는 집배 부하량 시스템입니다. 우본에서 낸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 말에 16년 말에 노동조합하고 정합성 검증을 완료하였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제가 노조에 확인한 바로는 검증 완료한 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본에서는 검증 완료하였고 시행 중인데 그래서 시스템 상으로 보면은 소요인력이 한 15,400명 정도인데 현 인원은 적정하다. 심지어 어떤 우체국은 인원이 더 많고 어떤 우체국은 적고 해서 이제 이 서로 간에 이 그 플러스 마이너스를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렇지만 저희 조사 결과에서 4분의 3 가까운 노동자들은 집배 부하량 시스템에 대한 업무량이 반영이 안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적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노동자들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시스템이다라고 얘기를 할 경우에 이 제도가 제도로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토요 택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없어졌다가 다시 부활됐다가 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의 불만은 많고요. 집배원들의 역시 4분의 3 정도는 불필요하고 폐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노동자 건강권에 대한 기업의 책임 부분입니다. 이건 제가 다른 그 노동자 운동 연구소에서 작업하신 거를 가지고 왔는데요. 아주 깔끔하게 최근에 우정사업본부의 산업재해 관련 통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그 한국에서는 아직 이제 기업 살인법이다라는 말이 아직은 좀 기업이 살인한다라는 이 말로 어감상 그렇게 많이 좀 확대되어 있지는 않은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책임에 의해서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제 건강권을 제대로 확보를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일을 하다가 죽어나가는 상황이다라는 것은 기업의 관리 감독의 문제인 것이고 결국 기업이 그 노동자를 죽인 거다 해서 기업 살인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난 몇 년 전서부터 그 기업 살인법과 관련된 캠페인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 중에서 보면 지난 10년 동안 득표율로 보면은 삼성전자 바로 다음으로 우정사업본부가 최악의 노동자 살인 기업이고 산재 통계로
그러니까 이거는 공상 처리하고 이런 거 빼고요. 산재 통계로 잡히는 내용들만 가지고 집계했을 때도 우정사업본부는 사망자 수로는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입니다. 뭐라고 해도 공공부문에서 지금 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등을 포함해서 고용 문제에 있어서도 공공부문의 어떤 모범 창출이 실제 민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것을 감안하면 노동자 건강권과 관련된 책임에서도 공공부문이 앞장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뒷페이지에 있는 것들은 그만큼 심각하다라는 얘기인데요. 뇌심혈관계 질환 같은 경우에 전체 노동자하고 집회 노동자의 그 만인율을 비교해 현격한 차이 난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건 배송 물량권이 건강이 나쁜 사람들이 현재 더 많이 배송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는 지금 이제 근골격계와 관련된 얘기만 했는데 사업주의 책임에 관해서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택배 물량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근골격계 부담 작업의 범위인데요. 여러분 아마 여기 집배 업무 담당하시는 분 계실 수도 있을 텐데 2시간 이상 같은 동작을 반복한다든지 20kg, 25kg 이상, 10kg 이상 물건을 어떻게 들고 하는 이런 작업들이 근골격계 부담 작업의 범위에 들어가는 거고요. 만약에 환자가 발생했다면 유해 요인 조사를 당연히 해야 되고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우정사업본부에서 어느 정도로 긴밀하게 이 작업들을 하고 있는지 정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근로시간 휴게시간 특례에 우편업이 포함이 되는데 일단 이것에서부터 좀 제외를 함으로 인해서 제도에서부터 걸림돌이 되는 것을 걷어내고 인력 충원을 통해서 좀 적정 노동 시간으로 하루빨리 단축될 수 있도록 노사 간에 적극적인 좀 논의를 빨리 시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헌법상의 근로기준은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도록 법률을 정하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인간의 존재 자체뿐이 아니고 우리의 근로조건 역시도 존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이길 바라며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